제가 용도 지역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다가 상세히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쭉 읽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좀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도시가 되기 위한 용도요. 땅에는 용도가 다 있거든요. 나라에서 용도 지역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다고요. 지역마다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지정해 놨는데 왜 지정해 놨는 거를 믿지 않고 춘희 아줌마가 농림지역은 안 된다고 그래 얘기했는데 사도 되냐고 왜 자꾸 전화가 오는지 끊지도 않으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래서 한 번 더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설 땅과 사용하지 않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정확한 땅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림지역은 절대 농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사람들이 땅을 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바뀌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50대 50이다 치시다. 50은 바뀌는 쪽이고 50은 안 바뀌는 쪽인데 그게 투기지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한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농림지역도 자꾸 사도 됩니까? 그쪽에서 했던 말도 퇴근된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용도에 맞는 거 사세요. 계획관리 사시면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IC 부근을 해야 됩니다. 국도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을 쳐보시면 수많이 나옵니다. 전용주택도 있을 끼고 일반주택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1종, 2종, 3종까지 있고. 그럼 어떤 용도를 사야 될까요? 개발될 수 있는 용도. 네, 그러니까 그 용도가 뭐죠? 개발될 수 있는 용도는 도시지역의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주거지역인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 말 그대로 1종, 2종이 있는데 이거는 전용만, 상가가 아니고 상가없이 주택만 전용으로 있는 거를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데 주거도 있고 상업지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 상업기능이 보완지역합니다. 준주거지는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어떤 공장이 있다든지 뭐 은행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돈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역의 용도는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총 4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 안에는 또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전용 주거지역, 두 번째가 일반 주거지역, 세 번째가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또 전용 주거지역 안에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랑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또 일반 주거지역 안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많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도시지역의 용도를 한번 쳐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고요. 예,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대일님이 지금 용도에 대한 말씀은 토지를 사는 것보다 대지를 사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용도가 정해진 땅을 사라는 거죠. 대지는 현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지목입니다. 가수원이면 가자를 짓겠죠. 공장 같으면 장으로 이어가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28가지의 지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논, 임야, 밭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의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지목보다는 용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될 거를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라고 써 있는데 누군가 여기 앞으로 역세권이 들어올 거고 이후에는 이 농림지역 용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말은 믿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미래에 될 것이라는 말에는 호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농림지역도 농부가 되면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절대 농지는 안 됩니다. 그것도 농지 중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지가 따로 있습니다. 절대 농지에는 창고 같은 거, 비닐하우스를 덮어놨는다든지 그 농가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해도 크게 집을 짓거나 이거는 허락이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물론 이렇게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궁금하다면 각 지역의 군청이나 아니면 시청에 조금 연락을 하셔서 연락하시면 물어보시는 됩니다.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 주인님이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이 되는 땅인 건가요? 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을 할 거라고 지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계획관리 지역도 용도 지역에 크게 4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4가지 중에 도시지역은 보통 이미 땅값이 이렇게 막 오르고 도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투자를 좀 소액으로 하시거나 그 전에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에 있는 관리지역 안에 있는 그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땅 부자님, 바리님이 밸류맵을 어플 깔아보세요. 어플 깔아보세요. 예, 밸류맵 어플을 깔게 되면은 전국에 몇 년도에 얼마에 거래되고 몇 년도에 얼마에 거래됐다 하는 거 상세히 다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요즘은 적극적으로 다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제외한 밸류맵이든 네이버 지도든 다음 지도든 서울 같은 도심 지역은 정말 빨리 정보가 올라가고 갱신이 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갱신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아무래도 현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좁혀졌는데 옛날에는 그래 2년이었 지금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 주인님이 또 전국에 있는 땅 중 모든 계획관리 지역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모든 계획관리가 아니라 개발될 그 호재가 없는 데 들어가시면 크게 뭐 집 짓고 사는 거는 괜찮아요. 계획관리니까. 보존도 전원주택 짓기에는 허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RC, JC, 국도 이런 여러 가지 지형적인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면서 이슈, 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저기 동부산처럼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든지 그런 개발 이슈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이게 보시면 동부산이 됐던 유라가 됐던 광양이 하동이 됐던 간에 뭔가 개발이 진행될 때는 도로가 넓어진다든지 새로운 관공서들이 생긴다든지 뭐 큰 소방서가 들어든다든지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려고 한번 해보시면 그런 쪽의 계획관리를 사셔야 돼요. 용도지역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다가 상세히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쭉 읽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좀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나 농림지역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읽어보니까 저도 아직 이러한 영상을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은 꼭 찍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고 필기를 하면서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실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